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1990년도에 발생했던 콜룸바인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었던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쓴 사람이 가해자의 엄마가 쓴 책이라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파장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책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런 책을 쓰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낳았었던 그 비극적인 일의 가해자의 엄마가 글을 써서 자신을 이해해달라 또는 우리를 정신적으로나마 조금 이렇게 풀어달라는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그 직접적인 피해자의 부모님 또는 유가족은 이런 글을 사실 읽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책이 전하는 바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힘들었으니 그런 사건을 일으킨 점을 이해해달라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작가 또한 수클리 볼드라고 하는 여사인데, 이 가해자의 엄마 수클리 볼드 여사 또한 이런 점에 대해서 가장 크게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글이, 나의 이런 회고록을 쓰는 행위 자체가 사람들에게 다르게 이해되진 않을까? 라는 우려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글을 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우울하고 음침한 글을 읽으면서 사람들 또한 어떤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굉장히 조심스러워 했는데, 사실 좀 그랬어요. 진짜 자살 충동이라고기보다는 그냥 살아서 무엇하리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의 엄마는 아이를 굉장히 바르게 잘 키웠습니다. 가족도 너무 화목하고 딱 정말 CF에 나오는 그런 가족들 있죠. 저녁이면 도란도란 앉아서 뭐 아이한테 이야기 듣고 해주고 책도 읽어주는 그런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게 되면서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를 그 사건이 이제 끝나고 나서 아이의 물건, 특히 뭐 공책, 뭐 낙서한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알아나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엄마가 진짜 무너지게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나 힘든 시간을 보냈었구나. 우리 아이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취약하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구나. 그런데 난 어쩜 이렇게 무지했을 수가 있을까?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한 지탄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물며 한국에 있는 저도 그때 당시에 막 늘 찾아보고 그랬었으니까 그만큼 이제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디 나다닐 수도 없었고 회사도 뭐 초반에는 제대로 갈 수도 없었고 그런 생활을 겨우겨우 이제 살아 나가다가 다시 이제 일자리로 돌아가고 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느덧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게 작년에 출간된 거니까 17년이 지났겠네요. 지금으로는. 그러면서 그냥 혼자만의 생각들, 많은 상념들을 혼자 가지고 있을까 하다가 어쩌면 우리 딜란처럼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부모가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제2의 안타까운 사건들, 총격 사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자살 사건들이 일어나진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깨달았던 것들, 알았던 것들을 이젠 조금이나마 부모들에게 또는 아이들과 함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가르쳐주면 그런 안타까운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테드 강연에도 나오고 책도 쓰고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토크쇼 같은 데서도 많이 나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수클리볼드 여사의 뜻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지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모두가 아직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위협이나 어떤 특히 악성 댓글 같은 것에 많이 노출되고 있긴 하지만 그게 굴하지 않고 자살 방지 뭐 어쩌고 라는 직함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정말 너무너무 우울하고 너무 슬프고 이 책을 읽는 동안 저는 계속 제임스 아더의 Say You Won't Let Go인가? 그 노래 있죠. Say You Won't Let Go? 맞나? Say I Won't Let You Go인가? 뭐, 그 노래만 한국 반복해서 듣기로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침한 제임스 아더의 뭔가 우울한 분위기와 이 책이 합쳐지니까 정말 너무 막 나락으로 내려앉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분이 결코 나쁘진 않았어요. 제가 자발적으로 이제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싫고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만큼 이 책에 한동안 너무너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너무 슬프고 배우들이 막 영화 끝나고 한동안 이 배역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책을 한동안 이제 지니고 다니면서 계속 읽고 한 지가 한 2주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책을 놓고 나서도 그 의무감이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정말 정말 추천드릴 만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범죄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져요. 달라진다보다 추가돼요. 우리는 보통 범죄를 보면 피해 정도, 그리고 굉장히 피해자들에게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죠. 그리고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 또는 가해자는 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좁혀 들어가면 결국에 가족이 잘못 애를 키웠네, 또는 뭐 부모의 양육 방법이 잘못됐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는데, 그것이 먹히지 않을 때 그럼 우리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원인을 못 찾는다면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나 또는 너 모두가 이런 끔찍한 사건 사고의 희생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어떤 불확실함이 주는 두려움이 너무 클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유를 억지로 찾고 그 이유는 가족 탓이다 라고 이제 돌리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수클리보드 볼드 여사도 말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정말 자신의 슬픔, 어떤 어려움을 속인다보다 숨기는데 기가 막힌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고 그 아이가 자살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성인들이,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더 집중해서 아이들을 정말 한 명 한 명 이렇게 주민을 쫙 잡아 당겨서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면밀히 한 명 한 명 집중해서 그렇게만 된다면 그래도 적어도 많은 사건 사고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끔찍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데 일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 제가 아직 아이가 없는데 아이가 없을 때 그 전에 이 책을 보게 돼서 정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을 보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면 그냥 아이의 발육 상태, 아이가 학교에서 잘 하는지, 신체가 건강한지, 이런 것만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아이가 만약에 조금 뾰루퉁해 있거나
투명하다면 그걸 그냥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렸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들 겪는 시기인데 뭐 다들 그래 그러면서 크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책을 우연히 읽게 되면서 정신건강을 다른 어떤 건강보다 신경을 써서 살펴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추천드리고요.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우울할 겁니다. 이 책을 읽는 그 시간 동안은. 이상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의 북리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더운데 우리 모두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밤에 보시면 안녕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빠이.